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벌써 5단원이네요. 선언문, 연설문, 비평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소단원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자,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자,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4개월 후, 그 전투가 있은 지 4개월 후에 봉헌식에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연설문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시간 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을 이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우리 교재 204쪽 가문단부터고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삼색 볼펜이 들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회 우리의 조상은 자유의 사상과 만인평등을 주장하며 이 대륙 위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 연설을 했었던 게 1863년입니다. 1863년인데 그로부터 87년 전이 미국이 건국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 사상과 만인평등. 아이고, 여기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유의 사상과 만인평등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 자, 소주제를 보실까요?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건국 이념이죠. 건국할 당시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지금 우리는 커다란 내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당시엔 남북전쟁이 있었죠. 조상이 세운 이 나라 기억. 또는 이렇듯이 자유의 사상과 평등에 이바지한 모든 나라가 과연 길이 유지될 것인지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것이 남북전쟁의 의미입니다. 과연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계속해서 자유와 평등을 갖고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시험당하고 있는 전쟁이 남북전쟁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전쟁의 중요한 싸움터에 모여 있습니다. 나라의 삶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진 분들의 최후의 안식처로서 우리는 이 터의 한 부분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연설, 그러니까 이 연설하고 있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취지, 봉헌식이라고 그랬죠? 봉헌식은 뭡니까? 무덤에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다 만들었습니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봉헌식입니다. 알았죠? 그 봉헌식을 하려고 온 이유가 뭐냐? 남북전쟁 전사자들,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 죽은 병사들을 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소주제의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 그 병사들의 최후의 안식처, 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우리가 무덤을 만들어서 바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사의 취지.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하면 이 땅을 바친다든가 거룩하게 한다든지 또 성스럽게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 이 게티스버그가요, 남북전쟁에서 가장 뭡니까? 가장 격전지예요. 전투가 가장 살벌하게 벌어졌던 곳이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자, 여기서 싸운 저 용사들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이미 이 땅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이제 다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다? 신성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할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한 바는 세상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또 오래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싸우고 간 저 용사들의 공적은 천추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야말로 여기서 싸운 그분들이 이제까지 추진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숭고한 일을 이 자리에서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뭐 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억으로 묻고요. 진실로 우리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가업을 위하여 여기에 몸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니은으로 묶으시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완의 대업을, 큰 일을 이어받기를 권유한다. 너도 이 일에 참여해서 함께 이뤄나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의 전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충성을 바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층 더 헌신하여야 할 것이며 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굳게 결심해야 할 것이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의 새 삶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나갑니다. 이 나라가 기억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의 새 삶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 유명한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땅 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뭡니까? 이 글의 주지문장입니다. 주지문단. 자, 그럼 이 밑줄친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정신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며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배경식 나와 있죠? 요거 참 잘 기억해 주세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의미는 뭐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민 자치를 통한 국민 복지를 위한 정부라는 뜻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민주정부의 핵심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실까요? 소단어 한눈에 보기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보시죠.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건국 이념과 결부시켜 남북전쟁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은 분량 안에 담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구성, 기. 첫 번째, 기는 87년 전 자유와 평등의 정신 위에 건국된 미국이다. 승은 뭐와 뭐?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의 수호를 위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국민묘지의 봉헌식에 참여한 것이죠. 전 부분에서는 게티스버그 전투 참가자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거룩해진 이 땅이다. 결, 명예로운 전사자들의 뜻을 받들어 미국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도록 해야 할 우리의 의무다. 게티스버그 연설의 내용 전개 방식. 나라의 삶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진 분들의 최후의 안식처로서 우리는 이 터의 한 부분을 바치려고 왔다. 저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명예의 전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충성을 바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층 더 헌신해야 한다. 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굳게 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열거한다라는 소리는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나열하고 그리고 강조한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연설을 들을 때 청자 역할. 첫 번째,
청자가 속한 청중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에서 연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주장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근거가 적절한 전개 방식을 통해 구현되었는지 평가한다. 통일성과 일관성, 주제를 향해 일관되게 주제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강조성 등의 면에서 내용 전개 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들을 때 청자의 역할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연설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단어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